오늘은 탈모 치료 중에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탈모약이랑 미녹시딜을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고요. 탈모약이랑 미녹시딜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또 하나의 탈출구가 바로 주사 치료죠. 탈모 치료에는 여러 가지 주사제가 사용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주사제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주사 한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실제로 제가 탈모 관리를 해오면서 맞아봤던 것들,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꼈던 것들, 제약회사랑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치료가 진짜 효과가 괜찮구나, 또 아니면 이 치료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구나 라고 느꼈던 것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뒷부분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초창기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추천했던 주사 치료가 바로 PRP였어요. PRP는 내 피를 뽑아서 이거를 원심 분리해서 특정 성분을 내 두피에다가 주사를 하는 건데, PRP라는 개념은 엄청 오래 전부터 사용되기도 했고요. 데이터도 많이 쌓였고 퀄리티가 괜찮은 연구도, 논문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PRP는 실제로 근거가 있는 치료예요. 저도 탈모가 심해질 때면 PRP 주사를 몇 번 맞곤 했었는데 전부 다 살짝 덜 빠지고요, 모발에 힘이 좀 붙는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보면 PRP가 근거가 있는 주사 치료구나. 특별한 부작용이 없긴 하지만 이 PRP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비용이 비싸고요. 두 번째는 주사를 맞을 때마다 내 피를 뽑아야 돼요. 나도 번거롭지만 간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로운 거라서 요즘은 많이들 안 해요. 하는 병원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PRP는 근거가 있고 추천드릴 만한 치료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엑소점이에요. 줄기세포 배양액 중에서 거의 가장 작은 입자를 엑소점이라고 하는데, 이 엑소점에는 여러 성장인자, 신호전달 물질이 있어서 세포재생에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피부에도 쓰이고 두피에도 쓰이고 있죠. 사실 엑소점은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PRP나 다른 의약품이랑 비교를 하기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나온 리뷰 논문을 보면 이 엑소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엑소점 단독 치료한 연구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효과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엑소점은 근거도 아직 부족하고 살짝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천드릴 만한 보톡스예요. 남자든 여자든 사각턱 교정에도 많이 쓰이고요, 주름 개선에도 많이 쓰여요.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신경과 신경 사이의 신경 전달을 차단을 해요. 그래서 운동신경을 차단해서 이 근육이 수축하는 걸 막으면서 주름 개선, 사각턱 갸름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내는 거고요. 두피 탈모의 효과를 내는 거는 교감신경 사이를 차단하면서 이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땀이 많은 분들은 탈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심한 경향이 큰데, 땀이 많은 분들은 교감신경이 항상 항진이 된 경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톡스를 두피에다 주사를 하면 땀 분비도 줄여주고요, 교감신경으로 수축돼 있던 두피 혈관도 어느 정도 이완을 시켜주면서 탈모 개선, 두피 개선을 유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전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탈모가 진행될 때 모낭이 호르몬이랑 노화의 영향을 받고요, TGF-베타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TGF-베타도 탈모, 그러니까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또 어느 정도 공헌을 하는데, 보톡스가 TGF-베타를 줄여줘요. 또 다른 기전 여러 가지 또 알려진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근거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임상 논문을 보더라도 결과가 괜찮게 나온 논문들도 많고, 리뷰 논문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더 퀄리티 좋은 논문들이 나와야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환자분들이랑 연구를 한 것도 그렇고요, 논문 데이터를 보더라도 보톡스가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구나. 이 논문을 잠깐 보시면 63명의 안드로겐성 탈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임의로 보톡스를 단독 치료한 군, 피나스트라이드 탈모약이랑 같이 진행한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보톡스는 3개월 단위로 해서 총 1년 동안 4번을 맞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제곱센치당 모발의 개수가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죠. 보톡스 단독 치료랑 탈모약이랑 병용 치료한 그룹 모두 다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환자분들 자체 만족도를 조사한 건데, A 그림은 피지 분비나 비듬, 가려움 등의 개선 만족도를 나타낸 건데, 보면 이제 탈모약이랑 같이 한 그룹은 당연히 피지 분비가 조금 줄어들 거니까 더 만족도가 높고요. 근데 눈여겨볼 만한 거는 보톡스 단독 치료군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도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B 사진은 모발 빠짐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답인 건데, 당연히 탈모약이랑 같이 한 그룹에서 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보톡스 단독 치료군에서도 만족도가 괜찮았다는 거죠. 30명 중에 23명이 만족했다, 개선이 되는 걸 느꼈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꽤 괜찮은 그런 주사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큰 부작용은 없으면서 탈모 치료에는 효과가 괜찮은 주사 치료라는 거죠. 물론 더 자주 맞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만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아도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약이랑 미녹시딜을 충분 기간, 뭐 6개월 이상, 1년 정도 충분히 해봤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분들, PRP나 보톡스가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먼저 개선해 보시고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나쁜 생활 습관이 탈모약이랑 미녹시딜 효과를 방해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